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3월에 시험본 생산 2급 필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머신러닝의 워크플로우 6단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머신러닝의 6단계, 워크플로우 6단계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데이터 수집, 처음에는 뭐예요? 데이터 수집. 그리고 점검 및 탐색, 전처리 및 정제, 그 다음에 모델링 및 훈련, 그 다음에 평가 배포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여기 써놨네요. 그죠? 써놨습니다. 그럼 맞춰면 되겠죠. 데이터 수집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마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점검 및 탐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 및 탐색은 다가 2번이 되겠네요. 마 1번, 다 2번. 자, 우리 이런 걸 소거형 문제 또는 제거형 문제라고 하는데 순서대로 매치를 하면 마다, 가라, 나, 바가 되겠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암기하지 않으면, 내용을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원래 지문을 하나씩 보시면은 이 내용에도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암기할 건 암기해서 ERP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답은 4번으로 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연결 구조체이며 모든 구성원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검증 및 저장하여 특정인이 임의적으로 조작이 어렵도록 한 저장 플랫폼 맞습니다. 글로벌 자선단체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기관은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기부금이 어떻게,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계약 협상, 실행 및 시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말한다. 맞아요. 스마트 계약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조건을 자동화하는 실행 기술입니다. 블록은 거래 건별 정보가 기록되는 단위이며 이것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체인 형태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이라 하고 블록 정보와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분산 및 공유하는 개별 거래 장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 장부가 아니라 참여자들에게 공유되는 분산 원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블록에 담긴 내용들을 시간적으로 지금 나온 것처럼 연결하고 장부가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분산 및 공유되는 구조는 맞아요. 하지만 분산 원장의 공동 검증, 임의 조작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가 된다. 답은 4번이다. 3번입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클라우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폐쇄형 클라우드는 특정한 기업 내부 구성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다. 괜찮죠? 맞습니다. 공개형 클라우드는 데이터의 소유권 확보와 프라이버시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된다. 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데이터의 소유권, 보안, 프라이버시를 강하게 통제해야 되는 경우에는 폐쇄형 클라우드가 맞고요. 공개형 클라우드는 외부 클라우드 사업자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 보고 넘어갑니다. 4번 문제,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인공지능의 5대 규범이 있죠. 이 5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인공지능은 인류 공동 이익을 위해 개발해야 한다. 맞는 질문. 2번, 인공지능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작동해야 한다. 괜찮습니다. 3번 질문, 인공지능은 개인, 가족, 지역, 사회의 데이터 권리를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하면 안 되겠죠. 이 부적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권리는 인간 사회가 보호받아야 될 권리이지 인공지능이 통제하는 원칙으로 볼 수는 없다. 답은 3번입니다.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노동 생산성에서 나왔습니다. 자, 6시간 동안 4명의 작업자가 그러면 4, 6은 24가 되고요. 1080제곱미터를 우리가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2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45가 나온다. 답은 그렇죠. 4번이 되겠네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BOM을 이용해서 제품 A를 20개 만들려고 합니다. 20개. 그래서 D 순소유량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B 40개, C 60개, E 40개, 여기 있는 D는 120개, 그 다음에 120개가 되네요. 답은 120개. 너무 쉽죠? 7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생산의 제품 A 연간 판매량을 지수평화 상수 0.4로 표시하고요. 지수평화 예측법에 의해 예측을 하려고 한다. 정기 예측치가 14,000개, 실제값이 12,000개입니다. FT는 AT 곱하기 알파 더하기 1-알파의 F의 T-1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실제값이 12,000개, 그 다음에 알파가 0.4 더하기 0.6 곱하기 14,000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그죠? 13,200개가 나온다. 답은 3번. 8번 문제입니다. 8번은 주식 보기 사례에 따라서 생산 방식을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해서 물어봤습니다. 올바른 걸 찾으래요. A. 주식회사 생산항공은 항공기 생산 시 작업 소요 시간이 너무 길고 재고 관리가 복잡하며 주문자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자, 우리 여기서 나온 방식은 우선은 지금 읽어보면 항공기 생산인 것 같고요. 항공기, 치공구, 가구, 기계설비 이런 것들은 개별 생산이 적합하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항공기는 프로젝트 생산 방식이 맞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여기는 개별 생산과 프로젝트 생산이 좀 잘 맞을 수 있다. 우선 다 맞아야 되는 거니까 다 올바르게 짝지어져야 되니까 한번 1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초대형 크루즈선을 수주한 고객이 요구사항에 맞춰 설계부터 제작을 했대요. 하나씩 생산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프로젝트 생산이죠. 배는 프로젝트 생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지금 고가의 물건, 그 다음에 뭐 지금처럼 배 같은 거, 항공기 같은 거는 프로젝트 생산한다. 자, B를 찾아냈어요. C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가 포인트네요. 컨베이어 벨트는 뭡니까? 정해진 공정 순서에 따라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흐름 생산이 되겠죠. 자,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생산기계는 고객이 요구하는 규격에 따라 다양한 부품을 소량 생산하고 있다. 제품마다 공정 순서가 다르며 범용기계와 숙련된 기술자를 이용하여 주문 맞춤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개별 생산 방식이죠. 다품종 소량 생산에 따른 개별 생산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맞춰봤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지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이 문제 좋기도 한데 애매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나씩 다시 한번 따져보면 A는 항공기 생산은 주문자 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표준품을 계속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주문 특성이 강함으로 개별 방식이 맞는 거고요. 엄연히 따지면 개별 방식이 조금 더 설명에 맞는데 항공기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도 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B는 초대형 크루즈선은
그렇죠. 그 하나씩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프로젝트 생산 방식, 좀 대규모의 그 프로젝트라는 점이 맞고요. 흐름 생산은 컨베이어 벨트에 따라 이동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법용 기계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니까 개별 생산 방식이 맞겠네요. 자, 9번입니다. 생산 시스템을 잘 짝지어진 걸 찾아봐라. A. 생활식품은 수요 예측을 하면서 라면, 생수, 과자 같은 제품을 미리 생산해 창고에 보관한 후 유통업체나 소비자의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출고하고 있다. 자, 미리 대량 생산해서 가지고 있대요. 얘는 뭡니까? MTS죠. Make to Store,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A하고 3하고 1번하고 3번은 아웃. 자, B 볼까요? 맞춤 가구는 고객이 주문한 뒤에 식탁, 책상, 북바지 등을 제작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얘는 주문과 동시에 제조가 들어가는 거죠. MTO입니다. Make to Order,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진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플랜트 기술은 고객 기업의 요구에 따라 설비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설계부터 들어간다는 거죠. 얘는 뭡니까 여러분? ETO죠. 그죠? 엔지니어링 투 오더, 주문에 따라서 설계부터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ETO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PC는 CPU, 메모리, 전장장치, 그래픽카드 등 반제품을 가지고 있다. ATO네요. Assemble to Order. 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괜찮네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신규 공장 건설 프로젝트 일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PRT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재 설치 작업에 대해서 낙관 시간 4일, 정상 시간 7일, 비관 시간 4일이면 T1은 볼까요? 여기다가 T5 더하기 4TM 더하기 TP입니다. 나누기 6 돼 있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 7은 28 더하기 4 해서 6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6이네요. 그 다음 11번. 주식회사 생산의 공정관리 개선을 위한 회의 내용이다. 적절한 것을 찾아봐라. 주식회사 생산은 최근 일부 공정에서 작업 순서가 원활하지 않아 작업자는 다음 공정을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설비도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정 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제공품이 불필요하게 쌓이고 생산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작업 흐름을 개선해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대요. 기계 능률과 인력 능률을 낮춰서 공급망을 갖다가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반대죠. 여기는 지금 오히려 더 생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을 낮춘다는 건 생산성을 다 악화시킨다. 제공품을 공정마다 충분히 쌓아두어서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오히려 더 막히겠죠. 워크 인 프로세스, 즉 제공이 증가하면 리드 타임은 더 걸린다. 납기 지연 방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며 내부 비효율은 비교적 개선 우선순위가 낮다. 아니죠. 이게 내부 공정이 납기 지연의 핵심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부 공정을 해결하고 가야 되겠죠. 작업자의 대기 시간과 설비 유유 시간을 줄여서 인력 및 설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맞습니다. 4번이 답이 된다. 대기와 유휴를 감소시켜서 병목을 제거하겠다. 12번입니다. 보기는 생산 신제품 생산에 대해서 물어봤죠.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은 신형 산업용 밸브를 생산하기 앞서 생산기술팀 중심으로 절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회의에서 가공, 조립, 검사 공정이 어떤 순서로 진행돼야 되는지, 각 작업장을 어느 설비에서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공정별 시간표와 표준 시간과 자원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구매팀에서는 생산계획에서 맞추어 필요한 원자재를 언제 얼마나 확보한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작업이 완료 수행될 작업장이나 설비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계획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자, 우선 절차계획을 한번 알아봅시다. 절차계획은 어떠한 작업을 어떤 순서로 어디에서 수행할 건가를 결정하는 활동을 얘기하죠. 실무상 공정별 표준 시간이나
필요한 자원량을 검토도 이루어진다. 반면 원재료 구매 조달 시기, 조달 방법 결정은 구매 관리 또는 자재 관리 영역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지금 타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 제 밑에 있죠. 자, 그러면 원재료의 구매 시기와 조달을 결정하는 것이 절차 계획의 주요한 내용이다. 잘못됐죠. 얘는 오히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구매 관리나 자재 관리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주식회사 생산은 월간 생산 계획에 따라 제품별 생산 수량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 작업 현장에 배분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생산관리부서는 이 작업에 필요한 작업량을 산정한 뒤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작업 인원과 설비, 여기 포인트네요. 인원과 기계 설비 능력을 비교하여 업무가 너무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 이걸 뭐라 불러요? 우리가 공수라고 부르죠. 공수. 지금 공수의 정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정의는 부하량, 즉 작업량과 능력, 인력 및 설비에 맞추는 작업, 이렇게 보시면 좀 간단하겠네요. 답은 2번. 14번입니다. 14번은 가동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가동률은 우리가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로 볼 수 있죠. 자, 출근율 얼마? 출근율은 90%. 그쵸? 10명 중에 9명 출근했다니까요. 1 마이너스 0.1이 되겠네요. 99, 81. 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15번은 라인 밸런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라인 밸런싱은 이 B는 시그마 TI 나누기 N 곱하기 T max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 더합니다. 20 더하기 35 더하기 40 더하기 25 나누기 공정 4개고요. 맥스 값은 40분이네요. 자, 그러면 그렇죠. 계산하면 75%가 나오고요. 75%를 100에서 75를 빼주면 25%가 나온다. 불균형률에 대한 D의 내용입니다. 계산 문제가 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산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6번. 각 보기에 대한 OS 활동입니다. 생산은 작업장 과정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고장난 공구, 불필요한 서류, 폐자재 등이 현장에 쌓이는 것을 확인했다. 과감하게 폐기했다. 얘를 뭐라 불러요? 정리라고 부르죠. 정리. 사용하지 않는 걸 버리는 걸 정리. 그러면 2번, 3번 아웃. 생산은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공구와 부품의 보관 위치를 정하고 누구라도 쉽게 정돈이죠. 정돈은 원래 위치에다 갖다 놔서 누구라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정돈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좀 더 볼까요? C는 뭘까요? 기계의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답을 줬죠. 청소죠. 청소. 먼지를 제거하고 더러움을 없애는 거. 정리, 정돈, 청소 상태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걸 우리가 청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안 나왔지만 마음가짐이라는 것도 있죠. 아니면 마음가짐이나 습관화라고 봅니다. 습관화. 몸에 익힌다는 얘기죠. 자, 17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볼 수 있는 재고, 여름철 물놀이 상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생산은 기상 이변에 따라 올 여름 극심한 폭염이 있을 수 있대요. 이에 따라 물놀이 인원이 급증할 것이란 분석을 통해서 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확보해서 일시적으로 창고에 대량으로 재고를, 즉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계절적 요인에 따라 가격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보유하고 있는 재고, 예상 재고죠. 예상 재고입니다. 자, 18번. A 부품이 연간 수요량 400개, 1회 주문량 200원, 그 다음에 단가 2,000원, 루트. 자, EOQ에 대한 공식입니다. EDS 나누기 H는 PI.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루트 2 곱하기, 그 다음에 400개, 연간 400개 곱하기 단가, 주문비용 2,000원, 200원, 그 다음에 단가 2,000원 곱하기 0.2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어차피 우리가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답은 20개. 19번. MRP 투입 요소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투입 요소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수요 예측, 고객 주문 정보, 재고 입출구 정보, 재무
그 제품에 대한 설계, 변경 정보를 알 수 있죠. 답은 4번이 됩니다. 품질, 납기, 원가는 알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SCM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SCM은 핵심 물류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물류 관리에만 아니죠. 핵심 물류 관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보는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제품 흐름을 최적화하여 원자재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괜찮네요. 답은 2번입니다. 참고로 지금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편집된 자료들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지금 공양식 문제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 가입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실기 이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